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기업 횡포 일종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장기 계약을 맺고 부당 간섭을 하는 전속거래 관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달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보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거래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할 때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형태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오는 12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16개 해외 투자 은행들 가운데 13개사가 이 같은 금리 인상 전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은행 14개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보유자산 규모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급감했던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 6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전달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매출은 석 달 만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넉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면세점 전체 매출도 석 달 만에 전달 대비 반등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요구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르면 오늘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대응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과 또 담보로 잡고 있는 박 회장의 금호홀딩스 지분 40%를 매각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특히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그다지 상승 흐름을 가져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소외된 종목들이 여전히 소외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시장이고요. 가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대장주 특히 IO, IT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참 잘 달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셀트리온 등의 대장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긴 한데 몇몇 시총 상위주들이 이끌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다양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삼성전자로 셀트리온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시총 22%를 넘어서면서 지수 왜곡 현상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금 순환매가 좀 일어날지 아니면 달리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과열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들 짚어보면서 어느 종목들이 순환매가 일어날지 어떤 종목들이 또 유망한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71포인트 이제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2371.11포인트고요. 0.2포인트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보도록 하죠. 2378포인트 오늘의 장중 고점입니다. 그리고 2360포인트대까지도 빠지기도 했는데요. 장의 등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코스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기관이 5천억 원을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2,073억 원이나 팝니다. 외국인은 1,644억 원 담고 있고요. 개인도 3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많이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가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했네요. 240만 원 터치했습니다. 이 두 종목 시총 1, 2위 IT 대장주들은 지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과열권이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도 한국의 IT주들은 다르다라는 인식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중간바닥에 대한 기대감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소폭 하락하고요. 네이버도 1%대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어떨까요?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탈원전화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1,00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네요. 삼성물산도 1.1% 하락, 현대모비스도 1.3%의 낙폭, 신한지주도 빠지는데 포스코만이 소폭 상승합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오늘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빠지는 날이고요. 삼성생명도 좀 빠집니다. SK텔레콤, 경기방어주가 오늘 25만 원 부근까지 움직이고요. LG화학, SK도 지금 소폭 조정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0선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670선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좀 생겼습니다. 0.7%까지 코스닥은 하락합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 677포인트까지 상승했었는데 쭉 빠져서 67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오늘 하루에 그래프 보시면은 그대로 지금 빠져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승 흐름들은 더 이상 포착이 되지 않는 코스닥 지수도 그간에 좀 올라온 차익 실현 매물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주체가 파는 가운데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126억 원, 275억 원 각각 팔고요. 개인은 496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5.62% 상승하면서 미국 약가 인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11만 4,6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카카오 메디톡스 1, 2% 정도의 하락폭이 있고요. CJNM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다시금 7만 5천원 지지받고 올라옵니다. SK머티리얼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바이로메드, 휴젤, 컴투스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로엔과 휴젤이 2%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신라젠의 낙폭이 큽니다. 신라젠이 11,000원, 1,600원대부터 지금 27,000원대까지 조정 없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과열 구간이다라고 지금 경고 이야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14%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GS홈쇼핑도 4% 가까운 급락이고요. 파라다이스 코롱생명과학은 소폭 상승, 원익 IPS도 3만 원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4원이나 상승하네요. 113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요. 0.36% 상승, 원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으로 갑니다. 백인범 대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문재인 신정부가 일단 탈원전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도 CI부터 해갖고 오늘 급등 보이는 종목들 많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장 이슈는 시장 양지수 모두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연이틀 강세 흐름을 보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역시 이슈로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알려졌다시피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서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는 동시에 LNG 발전 그리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금일 역시도 오전까지 상당한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선 유의할 것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즉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제시한 탈원전 정책은 곧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절대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일단 원자력 관련주인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업 등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도리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스마트 기기 확산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에 있어서도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가 반등이 나온 태양광, 그리고 LNG 발전, 해상풍력, 바이오가스 관련주 등 여러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미 진입하신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의 부담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금일 오후 들어서 윗꼬리를 그리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선은 금일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을 정리해 두시고 그 종목들 안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견고한 종목들로 다시 추리는 기회를 활용하셔서 향후 관련 업종의 단기 조정 시에 이러한 관련주들 내에서 옥석 가리기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시점이 다가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이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긴 하겠는데요. 네. 일단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MSCI 편입 여부, 그리고 IT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의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이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금일 역시도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환율 움직임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선 외국인 매매 동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에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일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매매 동향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다 라고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의 MSCI 편입 여부인데요. 일단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런 관련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환율 변동과 더불어서 중장기 외국인 수급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율과 더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 IT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긍정적이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우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 매수가 몰리다 보니 그 외의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 소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블랙홀처럼 시장 자금을 빨아들인다면 또 차별화되게 다른 업종과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시장이 좀 평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IT주들의 상승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의 그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가는지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져볼까요? 네, 간단합니다. 네. 일단 내일 새벽 발표되는 중국 A주 MSCI 편입 여부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내일 결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 시장 반응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편입 여부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내일 시장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내일 시장 전략에 있어서도 여전히 실적을 기반으로 실적 상향되는 종목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종목 내에 주가 추이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을 금일에 이어서 내일 역시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내일 편입 여부에 있어서 예단하기보다는 시장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 남겨두자. 그리고 실적 기반되는 종목들 위주의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이렇게 내일 시장 전략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한번 시장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분당화부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일 텐데 정책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봐서 이 정책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6월 미국 FOMC에서 정책 금리를 1에서 1.25%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같아졌죠.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 연준의 경제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 GDP 성장률 자체를 2.1에서 2.2%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경험을 해본 바인데 정책 금리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단이 지금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렇게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같아졌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9월 또는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가장 최근 역전된 사례를 좀 살펴보면 2005년도 8월부터 이제 2007년도 8월까지 약 2년간 내외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그러한 가운데도 외국인의 자금 이동을 좀 살펴봤었는데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서 포트폴리오 수지 가운데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투자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 기간에도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금리보다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성장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에 2006년도에 잠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 그때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저희가 가장 리스크하게 유의미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의 금리 인상이 그때 당시 동시에 같이 일어났었거든요. 하고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났던 2006년도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이 좀 이탈했을 뿐이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역전 현상에 따른 미국인의 자금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현실화 우려가 생긴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다 당면에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여전히 경기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죠. 아직은 좀 부담스럽죠. 수출이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해버린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경기가 둔화돼 버리면 현재 내수 시장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도 단행이 돼버리면 내수 시장까지 같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주춤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 자체의 금리가 상당히 좀 양호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중국, 유로존 대부분의 각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경기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국 내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러한 역전차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느니 어떤 방향성, 어떤 대응을 할지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은데 이주열 총재가 안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이제 스탠스를 조금 바꾸면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 나오고 바로 또 진화에 들어가고 이런 해프닝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은은 대응 방법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뭐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런 정책금리 인상보다는 정책금리 인상을 당장 올해 단행하기보다는 내년 어쩌면 이제 그 내년 3월 달에 이주열 총재 퇴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전이나 만약에 그때 못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들이 이제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를 앞두고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는 이제 1월달 또는 2월달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고
네,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년 한 1, 2월 달에 금리 인상 단행하거나 또는 만약에 이때도 이제 내수 시장이 계속적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금리를 뭐 내년 후반기 정도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성까지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였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정우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점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늘 같은 상황은 아마 한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상황이에요. 경력이 짧은 분들은 평생 처음 볼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각각 시가가 고가입니다. 시가가 고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개장됐을 때 찍혔던 그 지수 기록이 최고가예요. 그리고 현재 시청자분들이 대충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계속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도 현재 마이너스권입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또 우상향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상태의 어떤 그 상황은 정말 경험 짧은 분들은 처음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풀이해 드릴게요. 현재 삼성전자는 약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약보합입니다. 뭐 심하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에서 20%입니다. 한 종목 20%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하나가 현재 플러스 3%인데 현재 지수는 약보합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코스피의 나머지 모든 종목 그걸 합치면 시가총액 80%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평균 3%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거의 원맨쇼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지수는 굉장히 약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점이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강보합이라 그런다면 그리고 오늘 최고점에서 대략 한 13포인트 정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역사상 최고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단기 고점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가 이제 등락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보통 저는 5%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이 시간 현재 정확하게 이 시간 현재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이 넘거든요. 전부 다 합치면 2,000 종목이 넘는데 플러스 5% 이상이 딱 37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가 넉넉 잡고 4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0 종목 중에서 40개라 그래봐야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종목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2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장세죠.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인 등락 종목 수를 잠깐 한번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현재 보합을 빼더라도 하락이 640종목인데 상승이 178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이 884종목인데 상승이 249.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없는 코스닥은 그냥
힘없이 쭉쭉쭉 밀리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있는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견상으로는 지금 현재 보합권을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따가 제가 이제 마무리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전략을 짜두겠지만 일단 오늘 그 종가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이라든가 종목수 이런 것도 축소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수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가 왜곡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갈 때 어느 정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표면적인 지수와 실질적인 지수를 놓고 볼 때는 지금 괴리감이 엄청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대략 아무리 좋게 봐도 250포인트, 넓게 보면 300포인트 정도는 이게 실질적인 지수가 이제 더 아래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포인트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현재 2368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068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착시 현상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착시 현상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또 귀에 들어오는데요. 어느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코스피는 역시 전기전자인데요. 현재 삼화전기가 이제 상승률 가장 좋은 편인데,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전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탄력이 좋으니까 개별주 위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역시 이제 대체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에너지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쪽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화전기라든가 S에너지 같은 이런 유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먼저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2만 원 이하가 된다면 한번 단기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오진 않았는데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F 같은 경우 오늘 좀 마이너스 나타난 상황인데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한 61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두 개 말씀드릴게요. 현대리바트하고 우진인데요. 먼저 현대리바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단합니다. 이거는 23,000원까지 기다리세요. 23,000원이 깨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직장인 단기로 들어가보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한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억울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샘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는 S&W하고 그 다음에 OCI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S&W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W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미보이자의 경우에 이제 전업 단위로 21선 매매해 주시고요. 만약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OCI가 사실 우량주인데 제가 이걸 테마주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태양열 관련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OCI는 이렇게 하세요. 보이자는 조금 더 홀딩 하실 필요가 있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까지 들어봤고요. 자, 장마감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장마감까지 투자 전략,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은 주식 비중과 종목수를 많이 축소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0% 있었다 그러면 40, 100% 있었다 그러면 50 정도로 이제 그 비중을 축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이 축소되면 당연히 종목수도 줄여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3개나 5개 정도 갖고 있을 때 보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약한 걸 던지고 강한 걸 홀딩하는 거예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완전히 중장기 종목 혹은 탄력 있는 단기 종목이 아니면 일단은 싹 정리하고 내일 다시 재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는 오늘 저녁 6시 반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를 통해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종목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방금 나갔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